자,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국회가 지금 열리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 욕했던 분들은 좀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속전속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자성어가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는 속전속결, 하나는 속수무책. 계속 이게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 후속 3법도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그런 거예요. 부동산법도 뭐 국토위라든지 이런 데를 통과를 하려고 하면 미래통합당에서 퇴장해버리고 통과시키고 본회의 가서 이걸 통과시키고 이 과정이 있거든요. 공수처 후속 3법이 지금 운영위를 통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래통합당은 이제 거기에 반발해갖고 불참하고 또 그게 이제 본회의로 가고 계속 그게 지금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란 이게 내용이 뭐냐면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된다. 두 번째,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원래 하려다가 이번에 내용을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후보 추천 안 해서 계속 딜레이 시키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다른 어떤 정당한테 이거 추천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법사위에서 김진애 의원이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마련하면서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3개가 있다면 그 이제 통합당에 해당하는 제2 원내교섭단체,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제2 원내교섭단체가 만약에 후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제3 원내교섭단체에게 다 몰아줄 수 있거나 단독으로 그 후보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장이. 하지만 지금은 원내에 국회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는 향후 국회 구성에 그 관련돼서 지금 만든 건데요. 지금 공수처 후속 3법이 만약에 미비된다면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도 세울 수 없고 그다음에 국회법에 따라서 공수처장에 관련돼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법률이 국회에서 마련돼야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그 통합당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그래서 통합당은 막으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도 없는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청문회 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항은 법률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에 그 조항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하는 거 아주 작은 그 변화인데 정치적 의미는 큰 겁니다. 예. 지금 그 가운데 정의당이 스탠스가 좀 묘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방식인데 예전에 20대 국회 같으면은 정의당이 민주당 이준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막 튀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영위를 통과하니까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한 말,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7월 15일까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데 출범도 못 시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수처가 생기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승적으로 이걸 좀 협조해주면 좋은데 우리도 야당이야라고 자기들 존재감을 막 부각하려고 하다 보면 거부감은 생겨요. 근데 지금은 4+1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국회다 보니까 사실은 정의당 의견들이 상당히 부분 패싱이 되는 모양인데 이럴 때 민주당의 어떤 대승적인 결단들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 딜레이 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여기 좀 협조적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우리 패싱에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통합당하고 같은 메시지 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정의당이 장기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2명의 국회의원을 오늘 그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 한 명은 방금 제가 여기 이제 스튜디오 오는 과정에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상에 나와서 5분 동안 발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발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초선인데 어차피 국회라는 것은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구조를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마 무지한지 자기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그 의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거는 국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국회 관례가.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그 서러움과 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도 논리적 비약이다. 여기 그런 게 있어요.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 뭐 박대출인가 하는 분 이야기를 하던데 이분들 되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국회는 일단 협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 협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 결국에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하나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면 계속 어그로를 끌고 20대 국회가 그렇게 점철돼 왔어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고 하면 협상 테이블에 안 앉아. 그리고 계속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딜레이 시키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협상 자체를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막 몇 주씩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협상이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협상해? 안 해? 안 해? 알아서 통과. 국회가 그러라고 의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 룰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면허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180석을 준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국회에서 끌려가지 말라고 줬는데 여기에 뭐 민주당이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웃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이 계속 말하는 게 회의하자. 회의를 왜 하냐? 회의 왜 안 할 거냐? 회의 해봤자 그치. 뭐 하냐? 당신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회의를 해보자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네. 회의하면 뭐냐? 니들이 밀어붙일 거잖아. 네. 그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한 말이 그거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거야. 회의하면 뭐해? 니들이 밀어붙일 거잖아. 아니 회의를 해보고 표결을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니까. 아니 니들 회의하면 밀어붙일 거잖아.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 제가 정의당 의원 중에 아까 한 명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계속적으로 저는 좀 눈에 거슬리는데 이 국회에서 행태가 지난번에 한번 기재에서 자기에게 기재위 공무원들이 보고 안 했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초선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독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시급성을 내서 절차를 무력화하고 말로만 협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은 여기서 포지션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지 아니면 정말로 민주당의 반대 진영에 서서 자기들의 반대에 선다는 얘기는 통합당과 같은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절차를 무시한 게 민주당이 무시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상임위가 만약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 올리고 전체위원회 해부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임위가 원하면.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다. 그건 법률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지 아니면 일부러 지금 민주당에 반대되는 발언을 해서 자기 혼자 정의당은 죽이고 튀기 위한 건지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공수처 그러니까 후속 법안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당정 협의해 가지고요. 당정청이 합의한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국정원 이름을 바꿉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틀 전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방송을 따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국정원 직무 범위는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거는 대검 감찰부랑 똑같은 거죠. 국정원 외부 인사가 국정원을 감찰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거고요.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등의 불법 행위 시에 형사처벌을 아주 강화하는 쪽 내용으로 바뀌는 거고 또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6개로 한정됩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여기 이제 이 경찰한테 수사권이 나눠지면서 경찰이 대개 수사는 하되 6개의 한정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사권을 분리를 해주는 거죠. 이 검사들이 검찰 이걸 안 해주면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는 웬만한 건 다 뺏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 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 하나로 거기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또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 참사 범죄 하나로 포함시키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6개 범죄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시행령에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치경찰제도 지금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위 시도경찰청하고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가지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일원회에서 이렇게 지휘 체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시도지사들이 명령권을 갖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 만약에 지금의 권한을 그대로 두면 경찰청장이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12만 경찰을 경찰청장 한 명이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그 이재명 지사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에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경찰이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안과 민생에 관련돼서는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자치경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경찰과 지금 시도의 행정이 분리된 것을 일원화시키는 그래서 훨씬 더 시도지사의 자치제 그 기조에 맞는 자치제장의 힘이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즉각적으로 그 행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자치경찰이 도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자치경찰이 이게 이미지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애가 만약에 잃어버렸거나 길에서 문제가 했을 땐 당장 가는 게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동네 파출소를 가잖아요. 지구대. 네, 지구대를 가서 하거나 혹은 어떤 민원이 작은 민원일 때 지구대를 가서 하는 것처럼 이런 자치경찰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네라든지 그 구 내에서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의 약간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역 단위로 하는 부분들이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라든지 그리고 정말 그 국가 차원에서 보안이나 안전 이런 게 필요한 거는 또 정부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 이원화하느냐 일원화하느냐 그런 차이가 얘기가 좀 있었다가 이번에 아직까지는 이원화까지는 힘들고 일원화로 해서 운영을 좀 구분한다는 자체가 좀 한 발짝 진보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0석의 효과들이 지금 국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180석 뭐하냐고 하셨지만 지금 민주당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혁의 시급성이 사실은 초반 1, 2년 안에 결판 나잖아요. 180석을 줬는데 1년 또 질질 끌어. 뭐 협상한다고.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1년 안에 소위 말해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저는 민주당 의도를 보고요. 자, 국회는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 독재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요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독재 환영합니다. 이건 독재가 아니고 책임 정치한 겁니다. 그러니까.